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민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을 맞아서 올해 2024년 여러분들 해외 주식 양도세를 정말 쉽고 간편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절세 방법이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방법인데 많이들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꼭 해두시는 게 이득이 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한 번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아끼는 게 사실 우리가 투자해서 추가로 이익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뭐 10분, 15분 정도 열심히 보시면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의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익을 본 효자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를 본 금쪽이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변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알아볼 게 이 해외 주식을 사게 될 경우에는 이 세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배당소득, 그리고 두 번째가 매매차익입니다. 배당소득은 해외 주식의 경우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당을 받을 때 이 배당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여러분들이 따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매차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매매차익이 우리가 오늘 알아볼 세금의 종류인데,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을 사고 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을 사고 팔았다.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나잖아요. 이 매매 차익, 수익이 난 매매 차익을 다 합쳐서 250만 원 이상이 되면 25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매매 차익 양도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모든 수익과 손해를 합산을 합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익통산된 전체 합한 매매 차익에다가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총 이득을 봤다면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250만 원에 22%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들자면 테슬라 주식을 여러분이 2024년 1월에 500만 원에 샀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걸 올해 11월쯤에 800만 원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럼 매매 차익이 300만 원이 나겠죠? 그럼 이 300만 원에서 비과세 혜택 250만 원을 빼고 22%를 곱하면 11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신고는 내년 5월에 따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 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는 이제 양도세를 내는 경우였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500만 원에 테슬라 주식을 샀다가 이 600만 원에 팔았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매매 차익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250만 원보다 100만 원이 매매 차익이 작으니까 내야 되는 양도세가 빵원인 거죠.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저의 첫 번째 절세 전략, 효자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효자 종목, 올해 수익이 난 해외 주식 종목을 매매 차익 250만 원까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매도한 다음에 바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일단 수익 실현이 되면서 250만 원까지는 저희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를 아예 안 내도 되고, 그럼 이제 대신 주식의 평단가는 올라가겠죠. 평단가라는 건 결국 우리가 주식을 산 그 평균 가격이니까, 이 양도세 안 내면서 평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미래에 이 주식을 다시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예시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200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300만 원이 됐을 때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 차익이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효자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전략은 300만 원에 매도를 한 후 300만 원에 다시 매수를 하니까 평단가는 300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매매 차익은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세금을, 양도세를 안 내도 됩니다. 2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뭘 그렇게 평단가 100만 원 올라가는 게 중요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테슬라 주식이 첫 해부터 5년째까지 꾸준히 우상향한다고 해볼게요. 100만 원씩 매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을 안 썼다면, 이 5년째 900만 원의 테슬라 주식을 팔았다면 여러분이 내야 하는 세금은 900 마이너스 500 곱하기 22%를 해가지고 총 88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여러분이 매년 이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을 썼다면 매년 100만 원씩 올라가니까 평단가도 100만 원씩 올라간단 말이죠. 대신 매년 내야 하는 양도세는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5년째에도 900만 원에 팔았지만 평단가는 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매도시 양도세가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주 그 효자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제일 잘 먹힌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할 때도 매도 후 재매수를 하면서 세금을 아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제가 한번 답변을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250만 원 이하의 수익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250만 원 이하라도 보통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를 하고 다시 사는 게.
어쨌든 이 조금이라도 평단가를 높여놓으면 여러분들 미래 세금을 절약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250만 원 이하라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장기 투자할 건데 여전히 내가 이 주식을 팔고 다시 사야 하나요? 평단가가 높아지니까 이거 오히려 수익률만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단 이거는 장기 투자할수록 주가가 미래에 오를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미래에 매도를 할 때 이 평단가를 올려놓지 않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현재 평단가를 좀 높여놓고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아끼자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고 팔고 다시 사는 게 전혀 여러분들 그 수익률이나 그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팔았던 가격에 똑같이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같은 수량을 그대로 모아갈 수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이 주식 앱에 찍히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 평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내년에 수익률이 낮게 찍힌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쓰는 현금은 똑같단 말이죠. 왜냐면 주식을 팔고 바로 그 가격에 다시 샀으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추가로 들어간 현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건 단순히 그 숫자에 불과하다. 진짜 여러분이 산 가격은 그 전에 산 가격이니까 이거는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문점은 이제 거래세와 수수료 이런 걸 따졌을 때 이게 가치가 있냐? 저는 이 절세 혜택에 비해서 이 거래세와 수수료는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누구나 이 장기 투자할 거라도 이 전략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아까랑 비슷한 맥락인데 팔고 다시 사면 수량이 줄어들어서 이 배당금을 적게 받지 않나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매도 후 바로 재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이 같은 수량을 추가로 드리는 현금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주식을 5개를 여러분이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제 그 주식이 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이 5개를 똑같이 지금 매도를 한다고 쳐볼게요. 매도를 하고 5개를 바로 다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00만 원짜리 5개를 팔은 현금 1000만 원으로 바로 다시 5개를 사게 되니까 똑같이 5개의 주식을 유지하면서 평단가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팔았다 다시 산다고 해서 수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받은 현금으로 바로 다시 사니까. 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전략은 뭐냐? 내가 손해가 난 종목, 올해 손해가 난 금 쪽의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랑 비슷하게 팔았다 다시 사는 건 똑같죠.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이 손해를 실현시키면서 이 올해 전체의 매매 차익을 낮출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모든 해외 주식들의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이 손익통산된 매매 차익에다가 250만 원을 빼서 세금을 계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손해를 더 많이 실현할수록 이 매매 차익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두 개의 주식을 올해 샀다고 쳐봅시다. 이제 알리바바 주식은 200만 원에 매수를 했고 테슬라 주식은 400만 원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주식은 좀 떨어져서 주가가 150만 원이 됐습니다. 반대로 테슬라 주식은 조금 올라서 주가가 700만 원이 됐죠. 그럼 이 경우에 알리바바 주식과 테슬라 주식을 모두 팔았을 때 알리바바는 마이너스 50만 원 손해가 난 거고 테슬라는 300만 원 이익이 난 거죠. 이 두 개의 손해와 이익을 합쳤을 때 손익통산된 매매 차익은 총 250만 원입니다. 아까 2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 여러분이 내야 하는 양도세는 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알리바바 주식을 안 팔았으면 테슬라 주식만으로는 300만 원이니까 조금의 양도세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해가 난 종목은 팔아서 이 손해를 실현시켜서 매매 차익을 낮춰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설명한 이 첫 번째 전략과 두 번째 전략을 실행하실 때 꼭 유의해야 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꼭 미리 하셔라. 이 손익통산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매도 기록을 감안해서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근데 12월 31일은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주문을 넣고 이 미국 주식의 경우 결제가 될 때까지 딜레이가 있단 말이죠. 이 매도 후 재매수 방법은 최소 3영업일 전에 거래 주문을 넣으셔야 이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이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을 거래 주문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바로 재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증권사의 매매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증권사마다 좀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선입선출 방식과 이동평균 방식이 있습니다. 선입선출 방식은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산 가격, 이 취득가가 우리가 주식을 여러 시점에 나눠서 여러 수량으로 샀다고 쳤을 때 가장 오래전에 구매했던 구매가가 취득가가 됩니다. 반대로 이동평균 방식은 여러 시점에 구매한 주식들의 이 매수가들의 평균값이 이동평균 방식의 취득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시로 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주식 하나를 이렇게 3년에 거쳐서 2022년, 23년, 24년에 거쳐서 3개의 수량을 모았다고 쳐볼게요. 22년에는 100만 원, 23년에는 80만 원, 24년에는 150만 원의
주식 3개를 산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 130만 원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선입선출 방식은 올해 매도를 할 때 이 취득가를 뭘로 쓰냐? 이 100만 원, 22년에 샀던 100만 원으로 씁니다. 그럼 이제 130만 원 매도가에서 100만 원의 취득가를 빼니까 30만 원의 매매 차익이 나오고요. 반대로 이동 평균 방식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을 구할 때 이 세 시점의 그 취득가를 평균을 구합니다. 100만 원 플러스 80만 원, 150만 원. 나누기 3 해가지고 110만 원의 평균가를 빼는 거죠. 그럼 이제 20만 원의 매매 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취득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매매 차익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증권사마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증권사마다 선입선출 방식을 쓰는 증권사에는 이 미래에셋, NH투자증권, KB, 키움 등이 있고요. 이동평균 방식은 한국투자, 삼성증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전략을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 매매 차익이 좀 커서 양도소득세를 여러분이 많이 내야 할 때 좀 유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증여세 법상 10년간 증여세가 없이 여러분들 가족에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주식 증여를 하면 뭐가 좋냐면 받는 배우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주식을 준다고 했을 때 아내분이 받는 이 취득가액이 양도 받는 시점의 주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뭐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평균가인데 양도 받는 시점의 주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식이 막 2억에서 6억이 올랐는데 아내한테 양도를 했다. 그럼 이제 취득가가 2억이 아니라 6억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팔았을 때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오겠죠. 이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좀 예시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배우자 양도세, 이 배우자 증여 방법이 2024년 이후로 없어진 혜택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이후에 이 배우자가 1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바로 매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그대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넘겨주고 바로 파는 이 방법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 1년 이상 들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남편분이 테슬라 주식을 샀다가 아내분한테 증여를 한다고 해봅시다. 24년에 처음에 2억 원에 테슬라 주식을 샀다가 테슬라 주식이 5억 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제 매매 차익으로 따지면 그 순간에 팔았을 때 3억 원이죠. 굉장히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거를 아내분한테 테슬라 주식을 그대로 증여를 합니다. 5억 원인 순간에. 그럼 이제 아내분의 테슬라 주식의 취득가는 5억 원이 되고, 이 테슬라 주식을 바로 그대로 시장에 팔았을 때는 매도가가 5억 원이 되겠죠. 취득가랑 똑같이. 그럼 이제 매매 차익이 0원이 돼서 양도세를 아예 안 내도 됩니다.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25년부터는 이 테슬라 주식을 똑같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랐다고 쳤을 때 양도를 했다가 이 테슬라 주식을 1년 이상 들고 있지 않고 바로 팔아버리면 매매 차익이 3억 원이 나오면서 취득가를 5억 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처음에 남편분이 샀던 2억 원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차익이 3억 원이 되면서 양도세가 거의 한 6,50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이렇게 미국 주식을 샀다가 큰 규모로 샀다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내분한테 증여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을 총 3가지를 알아봤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250만 원을 넘어가면 그 초과 금액의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3개의 전략을 알아봤는데, 첫 번째, 이익을 많이 본 효자 종목을 250만 원까지 익절을 한 후에 다시 매수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손해를 본 금쪽이 종목을 매도를 해서 손해를 실현한 후에 다시 재매수를 한다. 그리고 이 두 전략을 실행할 때 중요한 점은 12월 31일보다 최소 3영업일 전에 거래 주문을 해야 한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월 26일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바로 매도하는 전략은 올해 2024년까지만 가능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까지 꼭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증권사마다 이 취득가를 계산하는 방식, 선입선출과 이동평균 방식이 다르니까 이걸 꼭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꼼꼼히 다시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환경에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올해 가기 전에 연말에 이 전략을 실행하셔서 양도세를 많이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가기 전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